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재밌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이제 이걸 인위적인 성취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성취가 아닐 수 있지만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외적 동기, 내적 동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외적 동기는 나쁜 거, 내적 동기면 좋은 거. 뭐 선물을 주고 칭찬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별로 안 좋다라고 보는데, 외적이냐 내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타율적인 동기이냐 자율적인 동기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1000피스 퍼즐 맞추는 거 재미는 없어. 또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거 이거 재미는 없어. 근데 내가 해야지.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이걸 해야 돼. 내가 양치는 싫어하지만 재밌진 않아.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이거잖아요. 양치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쵸. 양치를 하면서 즐거워야 되고 그쵸. 공부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쵸.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항상 즐거울 순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약간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아이가 즐겁게 씻으러 들어가고 예. 자기도 안 그랬으면서. 그렇죠. 그럼 항상 사람이 그럴 순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면 되느냐? 타율적인 게 아니라 좀 자율적인 것으로 넘어오도록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무동기에 있던 아이를 처음에 이끌어주는 건 외적 동기입니다. 그쵸. 그걸 조건식으로만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너가 이거 하면은 엄마가 이거 사줄 거야. 이건 조건식인데 조건식이 아니라 너가 이거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엄마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조건과 선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인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책에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여기서 풀어주시면은 책을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큰 아이들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갈등이 불거졌을 때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미리 좀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시기를 그렇게 갈등하면서 보내는 게. 그래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여유 있게 아이들이랑 여러 능력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또 이제 유아로 대상을 잡았고, 보면은 되게 재밌고 아기자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들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은 유아 때부터 예방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때는 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터져야지, 뭔가 필요성이 절실해야지 찾아보게 되는 게 항상 함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에 또 바로 이어지는 게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인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거는 다 알지만 막상 양육을 하다 보면은 주도성을 오히려 내가 쥐고 있는 방식으로 그걸 고수하면서 아이의 주도성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딜레마 같은 느낌의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주도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기주도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율성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율과 자유는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을 때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이 여기에 지금 수심이 얼마라고 가이드가 없으면 어떨까요? 아이랑 같이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죠. 저기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가 수심이 딱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전하게 내가 어디서 놀이를 할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행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어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을 할 때 아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선택권을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훈육적인 부분들도 같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내가 한계 안에서 선택해본 아이들이 결국에는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 주도성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앞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천을 하려면 내가 그 계획을 내가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도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본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고, 계속 이런 게 바탕이 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중에 학습 계획표를 내가 스스로 세우고 갑자기 센 거를 그렇죠. 해야 돼. 그게 너무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운전면허를 따고 동네 운전 안 해보고 갑자기 고속도로로 달리라 그러면 못 달리잖아요. 딱 좋은 비유네요. 딱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네 다니면서 긁혀보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시행착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좀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아주 잘 되고 효능감이랑 이어져서 효능감이 있어야지 또 자율성도 되고 갑자기 너무 또 센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것도 역시 약한 것부터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3장은 동기와 성취 목표 지향성인데 아까 이제 뭐 보상에 대한 얘기, 내적 네. 동기 얘기 좀 하신 걸로 대략 네. 이해가 이제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쭉쭉 이어져서 점점 좀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죠. 책이. 예. 그렇기도 하면서도 각각의 영역들을 또 아이들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또 길러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마지막에 문제 해결 과정까지 올 수 있는지를 그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점진적으로.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뒤에 거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부터 맞아요. 이 앞에 거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고 임기응변만 네. 되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뭐 청소년기도 다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선천적인 문제나 이런 게 없다면, 질환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부모님이 노력하면서 바꿔줄 수 있는데, 그쵸.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온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급하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있는데 더 어리면 어릴수록 영유아기 더 어리면 좋고요. 정말 뭐 일주일만 부모님이 신경 써도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바뀌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학습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물론 이제 훈육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어려움이 많지만 그럴수록 그러면 이 훈육을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 효능감을 어떻게 그쵸. 높여줄까? 바닥에 있는 것부터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부터. 그리고 애정 표현도 좀 어색해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떤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런 상호작용들도 결국에는 애정을 다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 중심의 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그런 노력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아이라는 4장 챕터. 용어로는 자기조절 능력, 만족 지연 능력 이런 네.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잘 이렇게 자기를 조절하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은 거. 그 마시멜로우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부모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미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밥 먹은 다음에 간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네. 먹겠다고 하면은 그게 마치 이 아이가 만족지연 능력이 떨어져서 이후에 이 아이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이는 왜 만족지연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지연은 언제 길러지냐면 만족해본 경험이 있을 때 길러지는 거예요. 그쵸. 시작점이 있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잠깐만 한 다음에 바로 사탕이 와본 경험이 있어야 그 잠깐만이 1분이 되고 5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쵸. 거기에서 만족을 지연하라고 하니까 더 아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제 외적 보상이 여기에는 좀 많이 작용을 하겠네요. 처음에는. 그쵸. 네. 처음에는 네.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점점 그 내적인 가치를 자기가 경험하게 해주는 걸 도와줄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적인 동기가 최종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적인 동기라면 내가 그것이 즐겁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즐거운 내적 동기는 아니지만 그쵸.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우선 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만족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라서 내가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즐겁지 않아도 자율적인 동기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뭔가를 생활 습관 정리해 그랬는데 뭐 즐겁게 웃으면서 정리를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리의 필요성을 알고 하면 되죠. 근데 표정이 안 좋으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기준을 낮춰서 자율이냐 타율이냐 그리고 그런 거를 지켜봐주고 아이를 격려를 해줘야지 아이가 그 안에서도 좀 재미도
느끼는 거니까 좀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을 좀 지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모의 만족 지연이 필요하네요. 네, 더 큰 걸 위해서 만족을 지연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셔요, 자꾸. 처음부터 이게 부모 먼저 다 바꿔야 돼. 자기 효능감 지금 부모 없고 끈기 없고 자율성 지금 육아하면서 다 바닥으로 가 있고 자기 주도 못 하고 자기 조절 안 되고 맨날 화내고 만족 지연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높은 아이로 자라는데 필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다. 네. 뭔가 이렇게 안 됐을 때 바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언젠간 다시 또 도전해볼 수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도 또 구체적인 얘기들이 맨 마지막쯤에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좋은 거 하나만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에 또 관심을 많으신 부모님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미리 방지하고자. 네, 우리 아이가 상처 입을까봐라는 게 일단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때 회복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회복도 없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겪어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시행착오가 생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게 다 뭐 훈육 전문가라고 해서 즐겁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면 화가 나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너무 상처받나? 우리 아이만 힘드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부모님이 먼저 긍정적인 인지 조절 전략을 여기도 해놨는데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도 아이의 회복 탄력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 내가 회복할 것을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그 힘이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 그게 다 이제 앞이랑 연결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지 아는 거. 그런 관점을 길러주는 거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이 웃어보고 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이런 거.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이고 그거를 또 쪼개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목차 챕터를 잘 이렇게 배열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부모가 근데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다 똑같죠. 독립적인 인격체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이 책을 읽는 목적들은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의 어떤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정말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다 이제 목적들이 다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관점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고 그렇죠.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를 갈등하면서 보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도든 이 책을 통해서 하나 이상은 해보셨으면 실천해보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으면 꾸준히 한번 노력할 수 있게 쉽게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합니다. 영유아기의 하루가 모여 아이의 평생을 만든다.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잘 배워가는 이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바른 유아 기초 능력 다시 한번 권유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